네, 여러분의 잠겨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이고요. 누구보다 힘세고 강한 종목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종목을 찾아내주는 주식 챔피언 주식 효도르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개장 특징주들부터만 하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시장에서 사실 저는 컴투스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뭐 매출은 정말 역대 최대급. 근데 이익은 왜 이러지? 이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7월 한 21일인가요? 그쯤에 한번 이 시간을 네.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제가 이게 지적했던 포인트는 나도 낙폭과대주다. 그러면 오늘 실적을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그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이미 조정받았던 주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던 것이고, 그럼 오늘의 반등에 대한 해석은 그래도 매출은 괜찮네. 그러면 수익성을 개선시킬 만한 요인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상당히 비교적 저평가 받아온 이 종목은 단순한 게임주로 평가하기보다는 좀 먼 미래로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 종목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취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메타버스가 뭐 당장 내일부터 돈 벌고 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 컴투스가 꿈꾸고 있는 컴투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때 목표가를 드리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네. 과연 하반기에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을지, 최근 그 원게임으로 매출이나 이런 걸 끌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여전히 목표가를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다면 그동안 그 우려감으로 내려갔던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제자리 찾기는 시도한다. 지금은 제자리 찾기 중이고,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 관점에서의 투자는 여전히 물음표이지만 네. 뭐 단기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 21일에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컴투스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일단 뭐 시가 기준으로는 8.25% 정도의 수익률,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거의 11%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단기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룸은 남아있다. 이 정도로 컴투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바로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사실 이게 그냥 주가만 놓고 보면 한 8만 원 정도가 이제 그럼 바닥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주가가 확 눌렸죠. 그런데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5분기 연속의 적자,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뭐 물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부담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여왔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 빈그룹이라고 하는 네, 베트남. 이 베트남의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룹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뭐 추가 수주가 있었다라는 뉴스에 주가가 굉장히 반응하고 있는데, 저는 뭐 뉴스도 자극제이지만 그동안이 많이 내렸던 주가와 최근에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 2차 전지 생태계의 전반적인 반등, 그래서 그동안 주도주로 자리 잡았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종목보다는 최근 포스코케미칼이나 LG화학이 더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엔솔도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좀 뒤를 쫓아가는 후속 종목 정도로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 내에서 한 종목이 꾸준하게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종목 내에서 계속 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 순환의 자극제는 오늘처럼 뉴스가 나왔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다른 종목들이 간만큼 움직이긴 어렵겠지만 그동안 워낙 소외됐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장의 특징이 소외됐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 저항선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여전히 아직 흑자를 발생하지 못하거나 모멘텀이 부족한 종목군들은 또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저항선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은 좀 약간 정리했다가 다시 내려가면 샀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데, 네네. 만약에 그런 관점에 접근을 하실 거라면 좀 더 본질적으로 2차 전지의 맥락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 번 지적드렸지만 2차 전지의 지금 현재 맥락은 중국을 배제했을 때도
밸류체인의 양끝단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누구인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계속 포스코 케미칼이 좋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전구체를 워낙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구체나 원재료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투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관점입니다. SK 그룹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흑자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시장의 장악력을 빠르게 넓혀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긴 관점에서라면 여전히 뭐 LG화학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를 먼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시원하게 풀어 헤쳐줄 종목은 무엇인지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화면과 함께 보시면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의 기회가 온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다들 갖고 계실 텐데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만이냐 아니면 SK 하이닉스 도냐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하락한 이유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작년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은 미국 반도체는 굉장히 견조하고 잘 가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는 도대체 왜 이러냐. 네. 뭐 그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좋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약하냐라는 그런 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한 해였지만 올해는 다르죠. 올해는 다 동반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업황 자체가 조금 안 좋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그 주가를 비교해 봤는데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를 비교해 봤는데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마이크론입니다. 네. 마이크론의 하락이 더 가속도된 것은 아시겠지만 실적이 미스가 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실적과 가이던스가 또 미스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D램 종목, 메모리, 빈메모리까지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핵심 포인트는 작년처럼 SK 하이닉스만 빠지는 게 아니라 네네. 전 세계 반도체 전체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생각보다 회복력이 굉장히 느릴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저가 매수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거는 산업 전체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 방점을 찍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가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다음 키워드를 바로 볼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럼 하락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업황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셨던 거잖아요. 하락의 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최근에 제가 뭐 IT 종목들 중에서 뭐 대덕전자라든지 심택이라든지 2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찍었던 종목에 대해서 모조리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IT에 쌓여 있는 재고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군들이 좋은 이유, JYP 엔터가 좋은 이유가 재고 부담이 없는 종목이 좋다라는 네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지금 SK하이닉스의 본질을 보시면 매출과 이익이 분명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은 다 어디? PC, 서버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낸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IT 재고가 왜 쌓여 있는가?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출하를 충분히 늘려놓은 상황에서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 재고가 만약에 연말 소비, 뭐 아마존의 뭐 연말 파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주 먼 미래를 보면 네네. 뭐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메모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좋을 거라는 건 다 알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가 처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은 쌓여있는 IT 재고의 그 소화를 과연 가격만 떨어뜨리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에 TV 산 사람이 올해 TV 가격 50% 할인해주면 또 살 건가? 라는 질문. 네.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출하 전망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IT 종목들은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쉽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것. 이게 이제 하락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올해 3분기를 지나면서 미국의 연말 소비로
다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재고도 빠른 속도로 줄고 그다음에 이제 출하량도 조절해주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면 3분기 실적은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때가 좀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절호의 매수 기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재고량이 좀 줄어들고 소화되는 과정이 거쳐지는 그 시점쯤이 그럼 매수의 기회일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뭐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네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팔아서 무슨 이익이 나겠느냐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지금 분명히 싸니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저는 뭐 그런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된다. 그런데 나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를 봐야 되는데요. 저쪽에 보시면 마이크론이 미국에다가 지금 뭐 400억 불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지금 매뉴팩처링 하는 곳에다가 투자한다고 얘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저런 마이크론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지금 재고가 쌓여 있고 이 재고를 소화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에서 자체 생산을 더 늘린다? 이게 과연 좋은 뉴스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자 지금 이쪽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PB 관점에서 거의 바닥에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바닥에 왔을 때 탄력적으로 올라간 적도 있지만 2018년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폭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바닥 기간을 꽤 오래 버텼다라는 것도 더불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면 말씀드렸던 로봇 수요도 폭발할 거고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다양한 어떤 메모리의 수요가 더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런 가격에선 사는 게 맞죠. 다만 탄력적으로 V자로 올라갈 거냐?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저런 식으로 마이크론이 투자를 줄여야 되는 상황, 오히려 공급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 더 늘리겠다라고 나서버리면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는 뭐 청주 공장에 투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용익클러스터에 투자를 안 할 건가? 그러면 삼성도 지금 현재 나타난 메모리 투자를 중단할 건가? 이런 네네.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지금이 사야 되는 시점은 맞지만 주가의 등락폭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V장의 반등은 단기간에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던지 아니면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 길게 볼 수 있고 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분들에겐 되게 좋은 기회다. 그 그렇죠.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뭐 한 11만 원 정도가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 정도의 가격이 지금 PB 한 1.1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3분기가 정말 실적의 바닥이고 4분기부터 다시 터닝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면 저는 뭐 PB 한 배에서 1.1배 정도의 수준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쪼록 이번 그 연말 쇼핑 시즌 지나면서 이런 물량들이 좀 소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반도체 업황이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두산 퓨얼셀 수소주도 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어제도 그 플러그 파워 미국에서 엄청 올랐었거든요. 미국 IRA의 효과인가라는 질문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결국은 이 법안 자체 통과로 네네. 인해서 이미 태양광과 풍력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국내 수소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플러그 파워가 가장 뭐 앞단에 있는 종목이고 미국에서의 법안 수혜의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연히 주가의 상승폭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따라서 두산 퓨얼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아시는 것처럼 두산 퓨얼셀의 주가의 최근에 등락을 좌우했던 게 뭡니까? 수소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도 다 아시는 것처럼 수소 그 연료 스택을 만들고 네네.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연료 전지 스택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은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얼마나 찍어내느냐
향후 미래 계획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그동안 좌우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을 담보해 주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다고 믿어지는 태양광이 1순위로 치고 나가고 있고 2순위로 이제 풍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풍력 중에서도 저는 계속 삼강 M&T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강 M&T 같은 경우에 공장이 지금 100%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피팅주들이 조선 기자재로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선 기자재보다는 이와 관련된 에너지 흐름에서 영향을 받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의 종목군들과 더불어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수소는 시작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보조금을 줘서라도 미국에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수소 생태계 전체에 뭔가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이 법안의 수혜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반영되고 있고 그렇다면 플러그 파워의 움직임에 따라서 두산 퓨얼셀의 주가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다만 플러그 파워를 이기긴 어렵고 쫓아가는 정도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바로 공개를 해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뭐냐면 그럼 수소 산업이 정말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사실 지금 문득 생각하기로는 태양광이 가장 손쉽고 사실 미국에서도 선런, 선파워, 선오바 이런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제일 잘 올라갔거든요. 근데 수소 산업이 그럼 과연 지금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시작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는 있지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수소 생태계라는 게 정말로 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연료 전지 스택 뭐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런데 수소 산업이라고 하는 건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부터 저장해서 운송하고 충전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이 굉장히 넓은 생태계인데 앞단에 지금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장하는 방법, 운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 나와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소 관련주는 미래 가능성을 본다면 가장 큰 가능성,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텐베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저런 기술들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텐베거에 투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해의 변동성을 봤을 때 80%, 50% 이상의 하락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굉장히 먼 미래를 보면서 이건 이 가격에 사고 나서 정말로 수산업이 빵 터지면 뭐 5배, 10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해 50%가 설사 내린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강심장이라면 지금부터 계속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도 잘 맞으면 정말로 텐베거를 고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다면 뭐 수소 관련 ETF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련된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를 바로 열어볼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그러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뭐 시장과 비교하면 당연히 비싸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성장 가치를 그만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비싸죠. 그런데 과거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됐던 것보다는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수소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모멘텀, 소위 이제 그게 유동성이 됐든 아니면 뭐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됐든 모멘텀을 제공하면 여기서 일정 부분의 반등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제 두산 퓨얼셀을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차의 판매량과 이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수소차의 추가 모델 추가가 결국 이 기업의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들이 과연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느냐가 더불어서 살펴봐야 될 이슈인데 지금은 전기차로 모든 역량들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수소차는 상대적으로 좀 뒷순위로 밀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단기적인 반등은 좀 더 이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주가가 50% 내리기도 할 거고 또 바닥에서 또 50% 이상 올라가기도 하는 굉장히 그 변동성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현대차의 수소차 계획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도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표가가 없고요. 네. 현재 구간은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꽉꽉 채워줄 두 가지 종목, SK 하이닉스와 두산 퓨얼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자세한 분석을 내려봤습니다. 자,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혜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